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이해론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지금부터 청소년 이해론에 대해서 개별 상세한 이론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청소년 그러면 언제나 우리 옆에 있는 젊은 애들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청소년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바라보는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바라보는 청소년과는 다릅니다. 그 당시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40을 전후한 나이이기 때문에 오늘날 바라보는 것처럼 다소 그 연령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오늘날 바라보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높게는 대학 졸업 수준까지를 바라보는 청소년 시기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범주였을까지라는 것은 우리가 지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어떤 젊은 시절을 청소년이라고 했을 건데, 이 청소년에 대한 기록은 특히 서양에서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리스 시대 아테네를 중심으로 번영을 구가하던 그리스 후기는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이 풍요와 번영 속에서 개인주의가 만연을 하게 되고, 그 개인주의의 만연 속에서 자기 자신만의 입신양명, 또 출세를 위한 전문적인 학원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 그 전문적인 학원 강사를 우리는 소피스트라고 합니다. 이 소피스트들은 우리가 보면 궤변론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서는 세계 최초의 직업적 교사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냥 이 일상적인 언어체로 설명을 한다면 돈 받고 필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 그래서 전문적 교사의 입장을 가진 것이 소피스트입니다. 그들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출세에 필요한, 바로 이 순간의 출세에 필요한, 이 순간의 입신양명에 필요한 바로 이 필요한 것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소위 이 현실 속의 상대주의, 경험주의 이런 입장에서 청소년들이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는, 먼 긴 안목을 갖지 않고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이 사회의 혼란이 야기되자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절대적 진리관을 바탕으로 한 소크라테스 같은 이런 사상가들이 등장하고, 그의 수제자가 바로 이 책에 나오는 플라톤이 되겠습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원론적 입장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데아계와 현상계로 나눠져 있는데, 이데아계라고 하는 것은 순선하고 완벽하게 선하고 그리고 완전의 세계라고 설명을 하는 데 비해서 소위 현상계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의 세계로서 이 이데아를 모방하는 흉내내는 세계라고 설명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청소년들은 이런 현상계에서, 특히 이런 혼란을 이야기하는 소피스트들은 그 소위 미사여구에 속아서 먼 안목을 바라보지 않고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혼란하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플라톤이었어요. 플라톤은 인간 발달의 세계의 국면을 이렇게 봤습니다. 플라톤은 인간 발달이라고 플라톤의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플라톤은 영혼의 구성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되, 욕망, 정신, 이성. 욕망, 정신, 그리고 이성. 이렇게 세 가지. 영혼은 이렇게 욕망과 정신과 이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이것을 보통 오늘날 학자들은 플라톤은 인간의 발달 국면을 이렇게 세 개의 국면으로 설명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플라톤은 이 중에 가장 높은 차원이, 이게 바로 가장 높은 영혼의 차원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청소년기에는 아동기가 아니라 청소년기에 이런 그 이성이 최초로 청소년기에 최초로 발달하게 된다라고 이 주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은 설명을 할 적에 바로 이 청소년기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이성을 위해, 또는 합리적 사고의 발달을 위해서 그 시기에는 수학이나 오늘날 말하는 과학과 같은 과목에 특히 비중을 높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플라톤은 이 소피스트와 같은 이런 상대주의자, 현실론자들의 미사여구에 넘어서 눈앞의 이익에 급급함으로써 제대로 된 사고, 이성적 사고, 합리적 사고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바로 이성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고, 교과목으로서는 특히 수학 또는 오늘날의 과학이라고 불리는 이런 교과목이 중요하다고 언급을 했던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플라톤은 아동기 초기에는 지적 측면보다는
성격적 측면이 발달된. 바로 이런 점에서 플라톤이 분명히 이성적이라고 하면 지성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성이 출발되기 때문에 이성에 관련된 교육도 중요하지만 또 그보다는 더 성격적 면이 강조된다고 주장한 사람도 플라톤. 거기 첫째 줄 보면은 성격적인 면이 발달된다. 지적인 면보다 성격적인 면이 발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성격 형성에서 물론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격 그러면 일생에 걸쳐서 일관성을 가지고 보여주는 개개인의 특성을 우리가 성격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성격에서는 당연히 성격 발달은 전혀 고정불변은 아니죠. 그 변화가 거의 미미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설사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는 프로이드 이론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주로 어린 시절에 그 기초가 형성되어서 그 기초를 거의 변화시키지 않고 평생을 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로 그것을 플라톤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 형성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초기 경험이다 해서 초기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은 바로 플라톤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는 언제나 성격 형성에 있어서 초기 경험의 중요성은 프로이드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훨씬 2000여 년 전에 플라톤에 의해서 이런 주장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플라톤의 이런 초기 경험의 중요성은 후대의 많은 사상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를 보시면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는 달리 이원론적 입장에 있습니다. 아까 플라톤은 우리가 이원론적 입장에서 마치 우리나라 사상가라고 본다면은 소위 토요계 이황선처럼 이기 이원론하는 것처럼 이대학계와 현상계로 나눠져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론론적 입장을 주장을 합니다. 이기 이론론적 이원론 또는 이기 이원론적 이론론을 주장한 율곡 이희 선생과 같은 이런 그 유사한 성격을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대학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보편적인 원리에 불과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인간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현상계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발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남기고 있는데 이 청소년의 발달은 어찌 보면 플라톤의 선생님이자 어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선생님의 선생님이었던 소크라테스도 역시 청소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어? 사회 혼란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 이기심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 이기심. 또 이 이기심을 어디에서 나왔다? 궁극적으로서 무지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무지에서 발생하는 이런 그 사회 문제. 그러면서 요즘 이 플라톤의 이야기 적은 책들을 보면 요즘 젊은 애들은 왜 그러느냐? 그 당시에도 청소년들의 비행을 상당히 걱정했음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요즘 청소년들이 왜 그러느냐? 이런 사회 혼란의 원인,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이 소크라테스는 무지에서 찾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런 사상을 받아들인 플라톤 또 그런가 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측면을 선택 능력의 발달 또는 청소년기의 자기결정, 셀프 디터미네이션 이렇게 해서 거기 선택 능력의 발달 옆에다가 청소년기의 자기 발달 능력 이렇게 적어 놓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소위 선택 능력의 발달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결정 또는 선택 능력을 소위 성장의 징표로 언급했던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청소년들은 아직은 완성되기 이전 상태로서 불안정하고 거기도 있지요. 거기 보면 이번에 성숙한 사람에 비해서 불안정하고 인내심이 부족하고 자기 통제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청소년들의 특성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보통 청소년기 그러면 그야말로 성질을 어느 기준점에 맞추어서 안정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그냥 환경 변화나 상황 변화에 따라 그때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 것처럼 불안정하고 인내심이 약하고 자기 통제력이 약한 이런 우리가 오늘날에도 언급하는 청소년의 질풍노도의 이런 그 상세한 내용을 아리스토텔레스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인간 발달 단계 거기 중요 표시하셔야 되겠지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발달 단계. 자, 여기 아리스토텔레스의 발달 단계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첫 번째 단계를 유학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유학이.
그러다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출생부터 7살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유아기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쓰게 되면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인간 발달은 이 유아기에는 그야말로 영아기, 젖먹이라고 할 수 있죠. 영아기부터 시작해서 또 유아기, 신생아기에서 유아기, 더 넘어서 소위 젖비린내 나는 애부터 또 이 유아기, 한 유치원 단계, 유아기, 여기까지를 포함한 내용으로서 이 유아기를 보통 우리로 본다면 학령 전 단계 전체를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학령 전 단계 전체를 유아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시기 또 그런가 하면 유치원 시기까지를 보통 초등학교 입학 전 단계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유아기라고 설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단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단계는 소년기.